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경기 둔화와 그리고 미국 대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오랜만에 즉 금리 사이클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제 관점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월 달에 거의 다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페드워치에서 90% 이상의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봤는데 여기까지가 금리 인하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뭐 한 9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수치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 9월이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C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시나리오 흐름은 이 90%대의 수치가 8월 달에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야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요는 사상 거의 최대급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 2년물이 정책금리랑 많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2년물에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2년물이 금리가 하락할 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실제 이 마켓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 그 다음에 실제 이 채권 시장, 이 안에서 움직이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다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100%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PC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물가 지표 발표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대폭 제한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PC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코어 PC는 MOM으로 0.2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0.1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보면은 추정치가 둘 다 0%예요. 헤드라인도 0%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어 PC도 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괴리감이 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든 상관없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CPI나 PC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제로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제 경제 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차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물가 지표와 그 다음에 페드의 어떤 확실한 그런 코멘트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두루두루 조금 밸런스를 맞추면서 중요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거의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실망감을 주게 되면 금리 인하 여부랑 상관없죠. 기업들의 실적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을 하고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런 실망감이 나타나게 돼서 밀리게 될 거라면은 저는 9월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금리 인하 이후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구간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1차 금리 인하 전후 그 시기 때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특히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투자하기 어려운 수준.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이랑 또 같이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미국 시장도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1차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죠. 일단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때부터 사퇴 징후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결국 일요일 날 사퇴를 하면서 이제 해리스를 좀 좁혀지는, 이제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초박빙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동층이 많은 경우는 없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늙은이에 대한 싸움에 질려있는 역대급으로 늘어난 이 부동층이 핵심 키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부동층이. 그러니까 다 싫은 거죠.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고. 그런데 해리스가 딱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 부동층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박빙으로 만들어 놨어요. 5차 법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선은 이제 9월 TV 토론이 또 있잖아요. 이때가 사실상 1차 승부처라고 봐야죠. 완전히 리셋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박빙이라는 건 사실상 대선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 장단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미국에 특히 설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건 이제 경제 활동 지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뒤로 미룬다라는 얘기는 경제 지표 관점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죠. 오히려 경기 둔화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고, 그리고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은 물가 측면에서는 좋아요. 희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야 지금 디스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런데 기업 실적 관점에서는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실제 흑자를 내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꺾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인 거죠. 이거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앞서도 보았듯이 채권 시장이 지금 9월 금리 인하 사실상 100%를 예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의 장대기 스프레드, 이게 지금 불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스티프닝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 10년물과 2년물의 이 금리차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을 이제 불스티프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2023년 4분기예요. 이때 금리가 치솟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불스티프닝이 잠깐 나타났었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타나는 실질적인 불스티프닝 시작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로 보면은 이제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 그리고 여기도 중간에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구간. 그리고 조금 더 여기를 좁혀보면은 이 불스티프닝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제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 걸르면 이제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아주 잠시나마 마이너스 영역으로 빠졌던 그런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이벤트 때문에 지금의 이 사이클을, 그러니까 중간에 구조조정이 원래 있었어야 됐고,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리세션의 이런 기간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좀 과열된 거를 해소를 하고 좀비 기업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이 같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벤트성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기간 없이 그냥 다 살려버리고 사이클을 오히려 연장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역대급의 사이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리세션으로 보진 않아요. 코로나 때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이클을 연장시킨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됐던 이 사이클 전체를 끝내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불스티프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과연 이 불스티프닝의 이 각도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과거처럼 이런 각도와 속도로 이렇게 불스티프닝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요런 각도 말고 요거를 조금 왼쪽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좀 당기겠습니다. 불스티프닝이 요런 각도로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상 악재라고 봐야죠. 이거는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연착륙이잖아요. 연착륙 형태의 불스티프닝이 나타나려면 각도가 이렇게 누워버려야 돼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랬던 적이 지금 1980년, 그러니까 지금 지표는 닷컴 버블부터인데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1980년 이후 이런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진 이후에 불스티프닝이 나타날 때 대부분 다 시장 입장에서는 경착륙이 왔거든요. 물론 경제 관점에서는 여기는 연착륙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경착륙이었죠. 그리고 그 속도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결정을 하죠. 불스티프닝의 이 각도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 인하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번에 나타날지 과거처럼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일단 웬만해서는 1차 금리 인하쯤에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금리 인하는 대부분 이제 계획적으로 한다라고 치고, 근데 문제는 1차 금리 인하 이후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경기 둔화가 이미 왔고 금리 인하를 정말로 이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이제 식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경기가 식는 시점이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영역 또는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 못한 외부 충격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항상 많았지만 항상 이랬죠. 항상. 그래서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금리 인하 이후에. 1차 금리 인하 이후에 바로 망가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1차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 관점에서 좀 이거를 보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뭐 막연하게 당연히 연착륙 올 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거의 통계 기반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는 미국과 한국 시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쌍봉 내지는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작업을 남겨둔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두 다 해당입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현재 시장 위치가 외봉에서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한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미국은 나스닥과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봉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크게 무서워할 구간은 아니에요. 고점을 갱신하는 신규 파동이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강한 반등은 한 번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은 8월달, 9월달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쌍봉 또는 고점을 추가로 갱신해서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모양을 만들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물론 고점을 갱신을 하고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쌍봉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1차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응의 영역으로 놓고 봐야겠죠. 지금 실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간, 이 구간이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 인하 또 호재성 금리 인하로 인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드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항상 페드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왔습니다. 코멘트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고용시장 여전히 탄탄하다, 뭐 크게 경기가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코멘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디스인플레 이런 것들 이제 좋은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페드도 몰라요.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상황으로 될지는 페드도 모릅니다. 이건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터지더라도 터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클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는 위험에서는 뭔가 터지지 않는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리세션을 맞이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다 어땠는지 아세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대비가 되어 있던 영역에서 터진 게 없어요. 다 새롭게 무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다 터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이렇게 급격하게 해야 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영역에서 뭔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연착륙이 이어진 경우는 일단 통계상으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를 완전히 100%로 연착륙은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면서 희망의 로를 많이 돌렸는데 정말로 연착륙이 이어질 확률 물론 있죠. 확률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시장 관점에서는 경착륙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중히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시장이 이제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대응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방을 막 공격적으로 베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방으로 베팅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하방 대응했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가 정말로 갑자기 또 시장이 추가 상승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관점으로 대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8, 9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추가로 위로 가든 내려가든 그 양쪽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